죽음이 왜 두려운가? 죽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은폐된 주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평소에 잘 꺼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그것이 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는 것, 그것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확신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공포로 이끕니다. 죽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건이며 언어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지고 때론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거나 힘내세요 같은 정형화된 말로 급히 반응하곤 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언어를 잃고 눈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지만 동시에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는 게 무서워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다는 것, 이 세계에서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꺼져버리는 경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반대로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사실은 삶을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감정은 곧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깃들어 있는 경계와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차분히 마주하고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단지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살아있음은 움직이고 말하며 숨 쉬는 상태이고 죽음은 그것이 멈춘 상태라고 생각하죠. 이 분법은 직관적이기에 대부분의 문화와 교육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때로 우리를 고정된 사고에 가두고 죽음을 하나의 낯선 타자로만 만들며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반면에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에서 한 문장으로 이 경계를 허무는 시선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철학적 전환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다 보면 죽음을 삶의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흐름으로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한 조각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어제를 더 이상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 매일매일 무언가를 잃고 변해간다는 모든 변화의 과정이 바로 죽음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한 명과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늘 붙어 다니던 친구였지만 그날의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을 오래 앓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매일 죽음을 조금씩 연습하며 산다는 게 이런 건가 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단절로만 본다면 이런 순간들은 삶이 아닌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삶의 일부라 여긴다면 이 시간들마저도 존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줍니다. 더 이상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며 삶과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이러한 이해는 하루키가 말한 문장의 깊이를 조금 더 실감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은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강물 위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키의 문장,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는 그의 대표작 노르웨이의 숲에서 나옵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청춘 소설이 아니라 상실과 슬픔, 성장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들을 섬세하게 다룹니다. 특히 이 문장은 주인공 와타나베가 사랑했던 인물들의 자살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무너지고 다시 살아가려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상실을 합리화하려는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이자 결단입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극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공포와 상처마저도 삶 속에 껴안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문장의 맥락을 곱씹을수록 중요한 것은 반대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을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루키는 그러한 대조 대신 이 둘을 하나의 연속선 안에 놓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삶을 끝장내는 파괴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이미 여러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 오랜 꿈을 포기해야 할 때의 공허함, 혹은 매일 조금씩 늙어간다는 자각. 실제로 몇 해 전 한 지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 속에서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병원에서 항암제를 맞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의 말은 하루키의 문장을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외면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을 외부의 침입자로만 보지 않고 삶을 구성하는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유는 단순한 철학적 관조를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루키는 문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그 복잡한 감정의 진실에 다가가려 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이 삶의 반대가 아니라는 이 한 문장은 언젠가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을지를 미리 연습하게 해줍니다. 죽음은 흔히 특별한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장례식, 중대한 사고, 혹은 뉴스 속에서 접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죽음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죽음을 거의 철저히 가려진 장소로 밀어넣습니다.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죽음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가능한 한 늦게 혹은 절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새벽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길에 한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휑한 눈빛으로 벽에 기대 있었고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와중에 그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문득 그의 모습에서 느껴진 것은 늙음이 아니라 조용한 소멸이었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작고 고요한 죽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을 뿐이죠. 이런 방식으로 죽음은 단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삶 속의 느린 소멸과 변화, 놓아보내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며 잃는 순수함, 한 사람이 관계에서 멀어지며 느끼는 정서적 상실, 혹은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정체성의 공백,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치 이슬처럼 조용히 서서히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용한 죽음을 외면합니다. 노화에 대한 과도한 거부, 죽음을 다룬 이야기조차 피하려는 문화, 아이들에게 끝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교육, 이는 모두 죽음을 삶과 완전히 분리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삶을 더 조심스럽게, 더 위축된 자세로 살게 됩니다. 마치 흰 종이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질까 두려워 아무 글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삶이란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고도 잦은 죽음의 그림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변화를 마주할 때 삶 또한 더 단단하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배웁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명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죽음과 마주한 사람들은 삶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질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도 덧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일수록 삶을 더욱 뜨겁게 껴안으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매 순간에 강렬한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몇 년 전 한 중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맡아 아이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머뭇거리며 장난처럼 말하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저를 갑자기 지금에 붙잡아 두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영 못 돌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아이는 어른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린 존재에게도 삶의 본질을 일깨울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대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도리어 삶을 더 얕고 소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다가올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기 시작할 때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후회가 덜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각성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삶이 깊어진다는 것은 거창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식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한 이들을 조용히 놓아주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은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피상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더 오래 머물며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혹은 직업과 일상의 태도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더 가까이 바라보면서도 삶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체념이나 무기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단단한 생의 태도이며 끝까지 인간답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몇 해 전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말기암 환자들과 지내며 그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본다는 게 말 그대로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병실 창문 너머 노을을 보며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연에서의 죽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소멸을 매일같이 관찰한다고 말했습니다. 봄에는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다가 가을엔 서서히 시들고 겨울엔 다 사라지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참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이들은 죽음을 계절의 일부로,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단지 이론이나 철학을 아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죽음을 실감하며 그 안에서 삶을 더욱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거나 상실이 덜 아픈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슬픔과 상실을 회피하지 않고 껴안고 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용의 태도이며 하루키의 말처럼 삶과 죽음이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칫 잘못 들리면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자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조용한 결심입니다.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실 앞에서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그 불안의 의미를 곱씹고 삶의 태도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수용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무조건 제거하려 하기보다 그 두려움을 삶의 일부로 삼는 것. 그렇게 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몇 년 전 말기 환자들을 위한 임종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상담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죽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단지 병이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나 감정, 심지어는 사소한 일기까지도 함께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이야기 속에 넣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불안은 줄어들고 의미가 자라나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끝에 도달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죽음은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성찰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수용이란 바로 이 성찰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것에서 벗어나 살아낸다는 말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는 대신 내 안의 불안과 마주하며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의미는 그 불안 위에 피는 작고 단단한 꽃과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죽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온이 아니라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깊고 고요한 수용입니다. 하루키가 말했듯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조차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을 소중히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한함을 알고 있음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의 틈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후 문득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순간,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며 쓸쓸함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장면들은 죽음의 기운을 조용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어둡게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각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노작가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땐 죽음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죽음이 나를 정리해 줄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정리의 시간, 삶을 정돈해주는 마지막 페이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주는 울림은 컸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의미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완성해주는 마지막 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게 죽어가고 동시에 작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거스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동반한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삶을 비극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품고도 여전히 매 순간을 살아내려는 의지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삶도 더 정직하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온전히 껴안는 사람일 것입니다.